안녕하세요, 닥터고은입니다. 환자분들이요, 이제 목이나 어깨나 여러 가지 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오시면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검사를 하고 결과를 설명드릴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뭘까요? 자, 첫 번째로 선생님, 저 염증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엑스레이는요, 이렇게 뼈의 배열이나 어떤 뼈의 이상을 보기 위해서 찍는 검사지, 그래서 엑스레이 자체에서는 저희가 연골이 닳거나 아니면 뭐 뼈가 좀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가시뼈가 자란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여도 사실 염증이 안 보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엑스레이 보여주면서 여기 염증이 있습니다 하면 관절염도 염증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그럼 제가 염증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고 여쭤보시잖아요.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거기에 물이 찬다거나 아니면 혈류가 막 증가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초음파 검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연부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죠. 피부 밑에 뭐 지방들, 혈관들, 신경들, 그리고 근육 힘줄, 그리고 뭐 관절 안에 물이 찬다거나 혹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고 크게 뭔가 정보를 얻을 게 없을 때 초음파도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환자분들은 원장님 초음파까지 봐야 돼요 하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엑스레이 자체보다는 초음파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보, 특히 염증에 관한 정보는 더 자세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초음파 검사가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 아픈 게 염증 때문인가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통 아파서 오시면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하잖아요. 뭐 소염제도 그렇고 주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통증이라는 건 이 염증의 결과입니다. 염증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지키는 사실 정상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내 조직에 손상을 입히게 되면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감기 바이러스 생각하시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어요. 자, 그때부터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열이 나고 근육통이 생기고 막 이렇게 몸이 좋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내 몸 안에서 나의 면역 반응들이 염증 반응을 통해서 외부에 침입한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조직이 손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외부 자극이 관절이나 척추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충격이 간다거나 무리하게 운동을 했다거나 넘어졌다거나 나쁜 반복된 자세 등이 이런 데 해당되는데요. 자, 이런 염증 반응이 가해지다 보면 통증 신호가 악화되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느끼는 통증이 점점 더 크게 증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염증 관리를 하면 통증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 도대체 소염제를 먹어도 낫지도 않고 주사를 맞으면 그때뿐인 것 같고, 물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염증 관리를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예전부터 저희가 말하는 게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들이 내 몸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특히 어떤 것들이 내 염증을 악화시키는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염증을 악화시키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슬프게도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염증을 악화시키는 물질 중에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편의점에서 자주 사 먹는 베이컨이나 소세지나 핫바 이런 데 들어있는 방부제에 들어가 있는 질산염들, 이런 것들이 발암물질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탄산음료나 그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제인 인삼염은 칼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잉을 섭취하면 뼈까지도 약하게 만듭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런 가공식품 그리고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이런 첨가제들이 염증을 악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음료수나 샐러드 드레싱 이런 데 액상과당, 농축과당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쿠키, 빵들 있죠. 그런 밀가루 가공품들에는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과당이나 정제 탄수화물들은요, 당뇨나 비만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염증을 굉장히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근육의 합성도 저해를 시키거든요. 근육이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스포츠 음료에도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당류 25g, 30g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요거트 제품도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50g 이상의 당류 섭취는 몸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당류 섭취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액상 가당이 함유된 음료수 그리고 과한 디저트류는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고기는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저 기운 없을 때 고기 먹고 이러면 너무 좋던데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우리가 적정 단백질량 섭취까지만 드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은 체중의 1.2g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쉽게 생각하면 1g이라고 생각할게요. 60kg 사람은 60g. 근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분들은 1.5에서 1.8배까지도 우리가 곱해서 먹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 과잉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요. 이 동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염증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너무너무 과하게 술이랑 많이 드시는 분들은 특히 염증이 잘 생기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떤 것들이 그러면 내 염증 억제할 때 도움이 될까요? 고기를 안 먹으면 도대체 단백질을 뭘로 만들고 내 근육은 뭘로 만드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러분, 식물성 단백질은요, 절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그 근육 생성 효과가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부나 콩이나 시금치 이런 데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 또 생선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3 같은 경우는요, 이 염증을 줄이고 근육 형성을 돕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 할 때 저희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도 잘 챙겨 드시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단백질 섭취가요, 콜라겐 형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의 관절이든 인대든 힘줄이 다쳤을 때 손상 회복을 돕고요. 그리고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골 보호 작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챙겨 드시는 콘드로이친, 콜라겐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미노산 단위로 다 분해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필요한 조직에 가서 조직을 형성하는 그 단백질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백질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이 과하지 않게 식물성 단백질로도 같이 섭취를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뼈 칼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근육 형성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생선류, 달걀, 노른자, 견과류에 많습니다. 요즘 현대 사람들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생선을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하면요, 거의 안 먹는데요. 집에서 요리하기가 힘들어요. 냄새가 나요. 회는 좋아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생선 섭취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잘 드실 기회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메가3를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영양제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집에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염증을 잡아주는 요리 2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리스 김치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염증을 억제해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파인애플은 브로멜린인데, 여러분들 실제로 성형 수술하시거나 여러 가지 수술하신 분들이 붓기 빼려고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양파, 파인애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는 파프리카 오이들을 썰어서요, 거기다가 강황가루를 넣는데요. 이 강황가루에는요, 커큐민이 들어있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료들이랑 강황가루, 그리고 올리브유, 그리고 약간의 비니거 소스들, 식초들을 좀 넣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코슬로처럼 만들어 주시면요, 염증도 억제할 수 있고, 저희가 거기에는 거의 당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가 자주 몸이 붓고 여기저기 아프고 늘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리스식 김치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리가 있는데요, 바로 요거트입니다. 자, 유제품이나 견과류에는요,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철 과일이나 채소에는 또 비타민 C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염증 억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자, 그릭 샐러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류 많은 거 안 돼요, 여러분. 달달한 이런 것들 안 되고, 우리 저지방 요거트,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당 함유량이 0 또는 1g 이런 것들을 고르시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토마토나 견과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것만
있으면 단백질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닭가슴살이나 연어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저는 이런 거 잘 못 먹어야 하면 단백질 파우더를 거기다 뿌려 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뭐 염증도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타민뿐만 아니라 좋은 영양소들을 많이 섭취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한 끼 음식으로 드신다 그러면 견과류와 이런 단백질을 섞은 그릭 요거트를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선생님 저도 면을 너무 좋아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면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요, 사실 요즘은 두부면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두부면을 이용해서 토마토 파스타나 아니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야채로 샤브샤브 많이 해 드시잖아요. 그때 이제 밀가루 면 넣지 마시고 그런 두부면 사용해서 요리해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자, 우리 몸의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들은 뭐 햄, 소시지 같은 패스트푸드, 그리고 컵라면이나 밀키트 같은 가공식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섭취를 좀 줄여주시고요. 과하지 않은 동물성 단백질, 고기를 너무 매일매일 몇 끼니마다 드시는 건 좀 지양해 주시고요. 제철 과일이나 채소, 생선, 그리고 견과류들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 몸에 가장 좋은 주치의는 바로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오늘도 응원합니다.